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정말 심각하네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자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재환의 한글 뉴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역시 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좀 있네요. 자, 아시아경제 3월 7일자 보도인데요. 빚장 건 일본의 한국 팁포텟 선택. 예, 이 팁포텟이 뭘까요? 이거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빚장을 걸어 잠궜다.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기습 결정된 일본의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한국 정부는 하루 만에 팁포텟 전략으로 응했다. 그리고 여기 괄호가 있습니다. 팁포텟. 이게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팁포텟이군요. 그리고 이제 이것의 뜻은 맞대응인가 봅니다. 이 괄호 안에 그렇게 풀이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맞대응했다, 맞불을 놨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뭐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그냥 이게 맞대응 전략으로 맞섰다. 예,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참 왜 또 이 팁포텟 이런 말을 굳이 또 이렇게 드러내서 쓰는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팁포텟을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팁포텟은 상대가 가볍게 치면 나도 가볍게 친다는 뜻으로 팁포텟 전략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상대가 자신에게 한 대로 갚는 맞대응 전략을 말한다. 예,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대응 전략. 예, 맞대응 전략이라고 그냥 해 주세요. 예. 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 다음 소식은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네요. 네, 세계일보 열린마당인데요. 지난 2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코로나19 관련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신 분은요. 네, 포항대학교 배연일 교수님이네요. 예, 시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 교수님의 의견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왜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되느냐? 그 이유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코로나19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정보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비말, 이 말도 참 처음에 이 코로나 보도가 시작될 때 이게 참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했죠. 비말이 도대체 뭐냐? 예, 공사장 같은 데 가면 비산먼지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흩날리는 먼지. 예, 이거 이제 를 뜻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비말해서 이것이 이제 침방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침방울로 그냥 처음부터 했으면 참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코호트 격리는요. 제가 지난번 이제 한글 뉴스 전해드리면서 코호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집단 격리 또는 통째 격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국어연구원에서는요. 국립국어원에서는 동일 집단 격리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 진단 키트, 이 키트 이것도 이제 진단 도구, 의사 환자는 의심 환자, 그렇죠. 둘 다 뭐 한자어이긴 하지만은 의사 환자보다는 의사 환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의사인데 환자가 된 거야?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쉽게 의심 환자, 같은 한자 낱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스루, 이것도 참 문제였죠. 드라이브스루. 지금 이 드라이브스루가 정말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긴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 참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용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승차 진료 또는 이제 승차 진료소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배 교수님이 여기 이제 자신의 그 의견을 좀 덧붙이셨어요. 여기에 더해서 모니터링은 관찰로, 팬데믹은 확산 또는 범유행으로, 케어는 관리나 보살핌으로. 그렇죠.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이 케어란 말도 참 많이 씁니다. 네가 나 저 웹실 하는 동안에 뭐 애 좀 케어해 줄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죠? 애 학원 가나 좀 네가 잘 좀 케어해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참 답답하죠. 이렇게 참 부스러기 영어를 남용한다는 거 정말 그 알맹이도 없고 의미도 없죠. 어쨌든 여기 이제 케어는 관리나 보살핌으로, 팩트는 사실 또는 진상으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다. 요즘에 이제 팩트 체크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사실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사실 확인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진상 확인. 정말 이 배 교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자, 여기 기저질환자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평소에 어떤 병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면 어떨까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배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글을 기고를 해 주셨네요. 정재환의 한글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 서울경제 신조사전. 그러니까 이제 이 신조사전을 통해서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들 이런 걸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뭐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배송 단계를 일컫는다. 원래 사용수가 형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거리를 가리키는 라스트 마일. 그러니까 사용수가 집행장,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걷는 이제 거리, 구간. 이게 라스트 마일인데, 여기에 이제 배송이 결합됐다. 유통업계에서 말하는 라스트 마일은 고객과의 접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통업자들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속도보다 배송 품질을 강조하면서 확장된 물류 개념이다. 배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통 물류 업체들은 안전과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배송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 기술을 접목해 고객 감동에 주안점을 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건 좋아요. 좋단 말이죠. 이 고객들, 구매자들이 그만큼 뭐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의점이나 공공 인프라를 이용한 택배 수령, 무인 택배함 서비스나 미국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해 배송하는 서비스 등이 모두 해당한다.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 배송.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배송 단계. 그러니까 곧 도착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객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곧 도착합니다. 곧 도착.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물건을 빨리 배송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은 굳이 이렇게 뭐 라스트 마일, 이게 참 그러고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네요. 라스트 마일.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스트 마일 뭐 이런 말을 쓰는 것보다는 뭐 그냥 뭐 많이 쓰잖아요. 그 번개 배송 이런 거. 정말 그 번개 같은 속도로 배달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만에 하나 번개를 또 무서워하는 분이 계시면 바람 배송 이런 건 어떨까요? 바람도 빠르지 않습니까? 휙 지나가잖아요. 이 사람 이름도 우리가 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황영조 배송 이런 것도 괜찮죠. 황영조 배송. 아니면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강점 밑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1위를 했던 손기정 배송. 손기정 옹께서 좀 좋아하실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라스트 마일 뭐예요? 딜리버리? 이거보다는 뭐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 오늘 저
끝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서울신문이고요. 이 경우에 엄파만파, 네, 틀리다에 대한 오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문부 이경우 전문 기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그런데 옆에 앞에 한 단락은 건너뛰고 두 번째 단락부터 좀 꼼꼼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울신문은 이 광고 이런 거 이게 좀 심하네요. 요소요소에 있어가지고 이 기사를 읽기가 참 불편합니다. 자, 익숙하거나 자신이 경험한 테두리 안의 것들에는 이처럼 옳게 보려는 태도가 있다. 익숙한 것에는 이제 그 옳게 보려고 한다는 거죠. 편안함과 안정감도 느끼고 범위를 넓혀 올바른 행동이라는 의식에까지 이른다. 반대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네요. 낯설거나 자신의 영역 밖의 것들에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다. 이것은 다시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틀린 것이며 물리쳐야 하는 대상이 된다. 자, 그러니까 낯선 거, 영역 바깥의 거, 이런 것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이건 틀린 거다. 물리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읽어보시면요. 틀리다라는 말에도 이런 태도의 흔적과 뒤끝이 있다. 뒤끝이 있다. 즉 다른 것, 낯선 것은 곧 틀린 것이기도 했던 시절이 묻어 있다. 그래서 틀리다라는 말은 때때로 다르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피부색이 틀리네? 내 시계는 내 시계와 틀려. 틀린 그림 찾기 같은 표현에서 틀리다는 다르다다.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이런 틀리다를 그릇되다, 어긋나다, 잘못되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맥락상 다르다는 의미라는 걸 바로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이제 야 오늘은 좀 분위기가 틀리지? 이래도 이게 뭔가 분위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뭐 어제와 다르다든가 이런 의미로 상대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시계를 자랑하거나 우쭐해하고 싶을 때 내 시계는 달라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내 시계는 틀려라고 말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그냥 내 시계는 네 거랑 달라. 이거 보통 시계랑 달라 이러면 되는데 내 시계는 좀 틀려. 이렇게 많이 하죠, 실제.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다르다는 밋밋해서 틀리다가 적절한 것으로 선택되어 왔다. 틀린 그림 찾기도 다른 그림 찾기라고 하면 말맛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틀린 그림 찾기라는 거에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 읽다 보니까 지금 이 기자님께서 뭔가 지금 그 틀리다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좀 이렇게 옹호한다 그럴까? 뭐 그런 그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예. 조금만 더 읽어보죠. 피부색은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이다. 틀렸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찜찜한 데가 있다. 우려하는 것처럼 누구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바로 쓰라고 지적하는 건 지나치게 국어사전의 일반적인 뜻풀이에 기댄 결과다. 그러니까 틀렸다 라고 썼을 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달랐다, 다르다 이 말을 써야 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지나치게 국어사전의 일반적인 뜻풀이에 기댄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의 미친 연기력에서도 미친을 사전에 기본, 이거 뭘까요? 기본 의미로 이해하지 않는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이렇게 표현하곤 한다. 미친 연기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쳤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미친 듯이 연기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참 잘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정말로 잘했다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 못했다는 말을 세게 하기 위해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죠. 이 말을 할 때 이 반어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잘생겼다 잘생겼어. 그러면 정말로 잘생겼는지 좀
의심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좀 비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죠. 아무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일부 공간에서 틀리다는 다르다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사실은 피부색이 틀려에 틀리다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더 섬세하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틀리다라고 우리가 많이 쓴다. 왜냐하면 다른 그림 찾기 그러면 말맛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틀려가 아니고 그때는 달라를 써야 돼. 이것을 너무 사전적인 풀이에 의존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전의 뜻풀이를 좀 섬세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이게 그렇게 긴 글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찬찬히 읽으니까 좀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이게 좀 글을 좀 어렵게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더 그냥 쉽게 이게 틀리다, 다르다라는 말을 써야 될 때 틀리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걸 자꾸 지적하지 말자. 그냥 이 틀리다라고 해도 된다, 되지 않느냐, 이걸 허용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사전의 뜻풀이를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전의 뜻풀이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 의견에는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너무 이것을 이제 이게 원래 부정적인 의미로 붙여 쓰는 부사어인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참 고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를 뭐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뭐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사전의 풀이를 바꾼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습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틀리게 써온 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언중의 요구 때문에 바꿨다고는 하지만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너무는 이 부정적인 경우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좀 따라가도 되는데 왜 따라가지는 않느냐? 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자꾸 어긋장을 놓느냐? 뭐 이런 얘기는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르다 틀리다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different 아닙니까? This is different from that. 뭐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이것은 저것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잘못됐다, 틀리다라는 거는 wrong이란 말이죠. 그래서 you are wrong 그럼 너 잘못됐어. 너는 달라가 아닙니다. You are different가 너는 달라. 뭔가 좀 다르다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you are wrong 그러면은 너는 잘못됐어잖아요. 너는 틀렸어. 근데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다르다고 할 때 you are wrong, 너 틀렸어,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그냥 다르다를 쓸 때는 다르다를 쓰면 되고 틀리다를 쓸 때 틀리다를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 구분 하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런 혼란과 갈등을 빚고 있냐 이거죠. 혼란을 겪고 이 갈등을 빚고 있냐 이겁니다. 정말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것은 이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전도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뭐 또 책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뭐 사람들이 틀리게 쓰니까 그 틀리게 쓰는 것을 그냥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다 바꿔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맞습니다, 이때는 이거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육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뭐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구구절절히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이 코로나19 각별히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